북한 땅을 내려다보며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모처럼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걷는 채널. 걷다가 지쳐 쓰러져도 걷는 워킹 코리아입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푹푹 찌는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7월 중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육수가 줄줄 흐르는 폭염 속에 제가 지금 강화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강화산성 종주입니다. 무려 5시간짜리 코스죠.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오는 순간부터 오늘 집에 그냥 갈까? 하는 유혹이 강렬하게 들었지만 여러분께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럼 같이 걸어볼까요? 출발!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웅장한 문이 바로 강화산성의 남문 안파루입니다. 강화산성은 13세기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피해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면서 쌓은 성이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조상님들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곳인데 저는 오늘 더위와 싸워 제 목숨을 지켜야 할 판입니다. 이 강화산성 13세기 고려시대에 몽골 성님들을 피해 강화도로 빤스런, 전략적 도읍 이전을 하면서 처음 흙으로 쌓은 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웅장한 남문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 습정 때 돌로 튼튼하게 다시 쌓아 올린 풀체인지 버전이죠. 안파루라는 이름에는 거친 파도를 편안하게 잠재운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던 강화도의 다사다난한 역사를 생각해보면 제발 이제 평화 좀 찾자는 조상님들의 뼈저린 염원이 팍팍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건축미도 한번 쓱 훑어보시죠. 아래를 보시면 견고한 화강암을 둥글게 무지개 모양으로 쌓아 올린 홍해문이 아주 예술입니다. 저 무거운 돌을 포크레인도 없이 어떻게 다듬고 올렸을까 생각만 해도 제 허리 디스크가 다 찌릿찌릿하네요. 그 위로는 날아갈 듯 화려한 팔짝지붕 누각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파루를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 남장대로 향하는 성곽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무 그늘이 반갑긴 한데 시작부터 경사가 제법 매섭네요. 숨을 좀 고르면서 이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강화산성의 기구한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곳 강화도는 우리나라 역사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자 국방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강화산성의 시작은 13세기 고려시대 세계 최강 몽골군을 피해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며 부랴부랴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죠. 하지만 기나긴 항쟁 끝에 결국 몽골의 요구로 피땀 흘려 지은 성벽을 제 손으로 허물어야 했던 참담한 굴욕을 겪습니다. 숨이 많이 차지만 계속 올라가 볼게요. 이후 조선시대에 다시 보수했더니 웬걸? 이번엔 병자호란으로 또 파괴, 거듭된 시련에 숙종 임금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단단한 화강암으로 7km가 넘는 석성을 쫙 리모델링한 게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정상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강화산성은 몽골부터 첨나라, 근대 이항성까지 굵직한 군남마다 묵묵히 방패막이가 되어준 조상님들의 눈물 밴 짠한 요새인 거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종아리 근육이 주인을 원망해도 정상에 다와갑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화도의 마을과 한강하고 그리고 북한 땅과 경기도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무더위에 힘들게 올라와서인지 경치가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와, 남장대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멋지다는 것도 느껴지지만 더 이상 안 올라가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큰 듯합니다. 동네 분이신 듯한데 무척 힘들어 보이시네요. 우. 장대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전투가 터졌을 때 장군님들이 전투 지휘를 하던 최고급 야외 지휘 통제실입니다. 제일 높은 꼭대기니까 당연히 뷰 하나는 끝내주겠죠? 하지만 당시 장군님들도 이 멋진 오션뷰를 보며 야 경치 좋다 하셨을까요? 천만에요. 아이고 저 바다 너머로 오늘은 또 어떤 놈들이 배 타고 오나 하며 매일 쌍안경 들고 뒷목 잡아야 했던 조선시대 최고 수위의 실시간 스트레스 구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맛집이 아니라 알고 보면 피 말리는 야근 맛집이었던 거죠. 북쪽으로 바라보면 한강 건너가 전부 북한 땅 개풍군입니다.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며 올라오면 한눈에 들어올 만큼 가까운데 정작 갈 수는 없다니 참 기분이 묘하죠? 아마 저쪽 사람들도 지금 이 찐통 더위에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엄청 간절할 겁니다. 폭염 앞에서는 남북이 따로 없을 테니까요. 자, 이제 남장대에서 남문으로 내려갑니다. 올라올 땐 죽을 마시더니 중력의 도움을 받으니 다리가 제멋대로 춤을 추네요. 이 푸른 풀꽃이 뒤덮인 성벽길, 비주얼만 보면 완전 분위기 있는 사극 주인공인데 실상은 미끄러질까봐 후들거리는 10분 뒤 내 미래 스릴러물입니다. 적들 몰래 드나들던 앞문이 있네요. 오늘은 제가 당당하게 통과해 보겠습니다. 내려온 곳을 올려다보니 이 뷰도 장관이네요. 눈앞엔 하산줄 가 기다리는 강화읍이 한강 너머론 북한 땅이 빤히 보이네요. 화면 가운데 섬이 우리 쪽 섬인 유도입니다. 강화읍이 손에 닿을 듯하네요. 여기부터는 정사가 급해서 오른쪽으로 데크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숲이 울창해서 열대 밀림인 듯하네요. 한참을 걸어야 해서 빠르게 슝. 밤나무에 밤송이가 매달려 있는데 이 친구들 가을을 무척이나 기다리는 듯하네요. 이제 마을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길가에 개망초가 한가득 피었습니다. 앞쪽으로 강화산성 서문이 보입니다. 서문에 가기 전에 조금 특별한 곳을 들려보겠습니다. 자, 육수를 한 바가지 쏟아내며 걷다 보니 드디어 제 눈앞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강화산성의 물길을 책임지는 석수문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무지개 모양의 예쁜 돌문 3개가 나란히 뚫려 있죠. 성 안의 동락천 물줄기가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도록 만든 수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치밀하셨냐면요. 적군이 잠수해서 어프어프 몰래 침투할까봐 예전엔 쇠창살까지 철통같이 박아놨었다고 해요. 옛날 적군들도 참 극한 직업이었겠다 싶습니다. 콸콸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니 폭염에 타들어가던 제 마음에도 에어컨이 켜지는 기분이네요. 자, 끝이 안 보일 것 같던 산성길을 헤치고 드디어 서문, 처마루에 도착했습니다. 볼첨에 빛날 활을 쓰는데 지금 폭염 속에 땀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제 얼굴을 보니 문 이름값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네요. 섬은 성곽 위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어 멋을 더합니다.
사실 이 서문 밖은 우리 역사의 뼈아픈 현장입니다. 바로 일본과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연무당터가 지척에 있거든요. 1876년 일본의 강압적인 무력 시위에 밀려 맺게 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뼈아픈 불평등 조약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조선의 항구들이 강제로 열리면서 험난한 근대화의 파도에 휩쓸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우리 역사상 가장 씁쓸하고 억울하게 문을 열어젖혔던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 서문에서 북문 쪽으로 트레킹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성곽을 따라 낮은 언덕을 올라갈 거예요. 남문에서 남장대까지 올라간 터라 이 정도 언덕은 정말 쉽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문과 강화읍이 보입니다. 서문에서 북문으로 가는 길은 완전 산길은 아니고 오래된 민가와 정수장이 있는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처음에는 길을 잘못 들었나 하는 걱정도 되었지만 모퉁이를 돌면 또 다른 길이 나오고 조금 더 걷다 보면 어느덧 다음 길을 걷고 있었어요. 미로를 지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아, 그도 그럴 것이 이정표를 보니 편안한 다른 길도 있었나 봅니다. 이것 완전히 밀림을 해내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오른편이 정수장입니다. 이 길은 경사가 심하니 조심히 내려가야겠어요. 저와 같이 트레킹하는 분이 계셨네요. 지나가는 분께 길을 물어보고 북문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곳에 이정표가 있었네요. 길이 넓게 보이는 것이 이제부터는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점점 길이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기서 산비탈을 거칠게 기어오르고 나무까지 찍히고 꿀벌들의 습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이 더위에 땀 흘리며 고생한 것을 회상하니 창피해서 중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길을 잃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만났던 트레킹하는 분이 아직 쉬고 계셔서 안부를 묻다 보니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100인데 강화도에 별장을 마련해서
주말마다 여기 오신다고 하시네요. 심심한 걷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동무가 되어주시니 걷는 게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걷게 된 분이 이 동네 지리를 잘 알고 계셔서 조금 비밀스러운 곳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가마여자 고등학교 옆인데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계속 걸어볼까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 여기에 약수터가 있었네요.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가 이 무더위를 식혀줍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살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정표 쪽으로 나와 북문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늘이 져 있고 시원한 약수로 체온을 낮춰서인지 걷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곧게 뻗은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깔이 신비롭기도 합니다. 오늘의 피로가 약수와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로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드디어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북문의 누각인 진송루가 빼곡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화산성의 다른 성문들과 다르게 성문 자체가 언덕 비탈 위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을 잘 살려 지었다고 하네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성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성벽에 휘날리는 깃발이 멋을 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곳은 초등학교 시절 멋모르고 따라 나섰던 소풍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성문 앞에서 사진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길을 따라 북장대로 올라가야 하는데 더위에 지쳐 북장대는 패스하고 바로 고려궁터로 가기로 했습니다. 언덕을 따라 내려오니 강화읍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나무에 가려 조금 아쉽지만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네요. 산바람을 맞으며 룰루랄라 내려온 이곳. 드디어 이번 강화산섬 트레킹의 피날레 고려궁터에 도착했습니다. 13세기 몽골군이 무섭게 밀고 내려오자 개성에 있던 고려 왕실이 이곳으로 후다닥 피난을 옵니다. 생존을 위해 급조한 민임이 궁궐이었죠. 좁은 원룸에서 무려 39년이나 달달 떨며 버텼는데 나중에 몽골과 화친을 맺으면서 너네가 지은 궁궐 싹 다 허물어라는 악덕 조건 탓에 결국 자기 손으로 대궐을 박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끝에 씁쓸한 터자만 남게 된 거죠. 조선시대에 와서 여기가 명당이긴 한가 보네 하고 행궁도 짓고 왕실 도서관인 외교장각을 아주 기깔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선시대의 사또의 모형도 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쳐들어와서는 오, 이 책들 좋은데 하며 귀중한 왕실 의궤들을 싹 다 캐리어에 담아 털어가고 건물은 쿨하게 불태워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책들을 겨우겨우 연구임대 형식으로 돌려받았으니 정말 고려부터 조선까지 이 작은 땅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스며 있겠습니까? 자, 화려한 건물은 없지만 이 텅 빈 공간이 들려주는 묵직한 700년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잘 닿았나요? 자, 드디어 오늘 트레킹의 진짜 마지막 종착지, 동문인 망한루로 도착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참 짠하죠? 한양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비록 조선 숙종 때 지어진 이름이지만 고려시대 때 지었더라면 더와 닿았을 듯한, 매일같이 육지를 보며 눈물 훔쳤을 옛 왕실의 애절한 망부석 같은 곳이죠. 남문 안파루를 시작으로 남장대, 서문, 북문, 고려궁터를 거쳐 여기 동문까지 툭하면 글로벌하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끝내 버텨낸 이짠리 폭발 700년 생존기를 제 두 다리로 꾹꾹 밟아봤습니다. 비록 성벽은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길 반복했지만 그 끈질긴 맷집만큼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땀 뻘뻘 흘린 20분 강화도 역사 트레킹, 꿀잼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워킹 코리아는 다음번에도 풍경 좋고 이야기 맛깔나는 명품 코스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